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 중 경제인들이 참석한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기업인 사전 간담회와 경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 레밍흥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양측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한 사전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SK, 삼성전자, LG 회장 등 13분의 기업인이 참석하였고, 베트남 측에서는 재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국가산업에너지공사, 레응옥 선 회장 등 13분의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양측 전체 명단은 별도 배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에 빈납 LNG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베트남 AI 산업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라는 믿음하에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을 제외하면 베트남에 최첨단 기술이 결집되어 있으며 젊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G는 기존 가전사업을 넘어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 제조 혁신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핵심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소개하였습니다. 네이버는 한국을 제외하면 베트남이 AI 인재 육성의 거점이라면서 작년에 베트남에서 AI 해커톤을 개최한 것처럼 향후에도 인재 양성, 기술 이전 등 AI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롯데는 식품 사업을 시작으로 백화점, 마트, 호텔, 화학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2027년 APEC 회의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GS는 다양한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데이터 센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주요 지역에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K-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임을 소개하며 북남 고속철도, 원전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대우건설의 시공 능력과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CJ는 베트남 최대 유통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K푸드와 베트남 식품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면서 두산의 원전 관련 다양한 시공 실적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베트남 신규 원전 건설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생산을 통해 베트남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베트남 기업과 합작하여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HD현대는 베트남 상업용 선박의 80%를 건조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내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 확대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효성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사탕수수 기반 바이오 스판덱스를 베트남에서 생산 중이라면서 향후에도 베트남 산업 고도화와 사회에 기여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대차는 베트남 탄콩사와 합작하여 자동차를 현지 생산 중이며 사회 공헌에도 힘쓰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베트남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두 개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학기업인 비나캠은 이미 LG, 삼성, 효성 등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반도체, 히토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IT 기업인 FPT사는 AI, 반도체, 사이버 안보, 무인 항공기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베트남과 한국 전략기술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인들의 발언이 종료된 후에 베트남 내밍흥 총리는 기업인들의 제안과 건의 등을 각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반도체, AI, 디지털 등 첨단 기술 협력, 부품 소재의 발전,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들이 빠르고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문제가 있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FPT사가 제안한 양국 간의 첨단기술협력위원회 설립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응하시면서 양국 간의 새롭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계 질서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각자의 역량을 모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양국의 기업인들이 주신 의견들을 한국의 산업정책과 대외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 간담회에 이어 이 대통령은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총 500여 명의 주요 기업인이 참석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첨단 산업, 공급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에너지, 인프라, K 소비재를 아우르는 74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MOU의 상세 내용 등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및 대한상공회에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번 정상회담 경제 분야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상회담 MOU 개관식에서 원전 분야에서 2가지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베트남 PVN의 요청에 따라 한전은 원전 개발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원전 금융협력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 또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에도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요청에 의한 MOU였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측의 요청에 따라 MOU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에 양국 에너지 공기업들은 신규 원전 건설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한편 원전 공급망 구축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원전 관련 구체적인 정보 교환을 토대로 원전 사업의 금융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국빈 방문은 베트남의 초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2045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철도, 신도시 건설 등 초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 관련 우리나라의 호혜적 협력 의지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현대 로템이 호치민시와 3.3억 불 규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 관련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베트남 신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최초의 국빈 방문이며 한 베트남 양국은 상호 조기 방문을 통해서 최상의 양국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3위 교육 상대국으로 2025년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인 946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천억 불을 넘어서 2천억 불로의 도약도 아주 먼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은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그리고 투명한 금융결제 시스템이라는 3가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고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베트남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지난 30여 년간 한국, 베트남 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 경제협력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미래 첨단 산업 협력,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원전, 에너지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 그 방향이며
이번에 국빈 방문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